네, 이 북미 간 대화가 전례 없이 급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5월에 정말 성사될 수 있을지,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정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합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디서 열리게 될지 판문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평양, 백악관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판문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도 뭐 워싱턴을 간다든가 이런 그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도 아직 스스로의 그 안전을 좀 그 의심스럽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3국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이나 그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 판문점에서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번에도 그 결단을 상당히 우리가 놀라게 할 정도로 그 급진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아니냐,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이목과 미국의 이목을 사실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평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또 그 여러 가지 계산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래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자기와 같이 되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현실에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관심은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시겠습니다.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fter the meeting, you may do that, but now we have to be very nice because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Who knows? If it happens, if it doesn't happen, I may leave fast or we may sit down and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frankly, North Korea. And that's what I hope happens.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굉장히 이게 입장을 잘 바꿔서 앞으로 불과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저게 제대로 이뤄질지 또 어떻게 이뤄질지 정말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북한의 이제 붕이 우리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김정은의 어떤 구두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북미 평화 협정, 더 나아가 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평화 협정까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미 대사관이 이 평양에 둘 가능성, 소위 이제 미북 간의 외교 정상화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룰 수도 있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 간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평화회담을 핵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느 정도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의 취재를 좀 오늘 오전에 해봤는데요. 이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좀 지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의 8곳, 러시아와 스웨덴,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해서 8곳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5곳과 수교를 맺고 대사관이 가 있습니다. 중동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볼까요? 아시아의 9곳,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포함해서 9곳, 그다음에 남미에 2곳이 있어서 총 24개 나라의 대사관이 지금 평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40개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적은 나라와 지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김정은 정권 자체는 그 소위 그 핵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그 대사관 관계 이런 것을 확장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에 만약에 미북 간의 나름대로 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질 경우에
경우에 예.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이 바로 그 평양에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러나 그 전 단계로서 미국의 대표부 정도는 평양에서 설립이 돼가지고 뭐 소위 성조기가 날릴 수 있을 정도가 예.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가 사실 있죠. 이 대화에 대해서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 간에 이러한 어떤 관계 정상화와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사실상 평양의 대표부를 미국의 대표부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있어서 뭐 파우치 자체를 외교 파우치를 어디를 통해 가야 되냐. 우리는 미국은 또 우리 한국을 통해 예. 서울을 통해서 판문점 뭐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네. 뭐 이런 것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대사관이 다시 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두 나라의 사이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교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 협정하고는 또 별개의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관계라고는 그냥 그 보통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뜻이지요. 예. 그러나 그거 자체에서도 적대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소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미 사이에는 그 냉전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대사관은 상호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상대가 평화의 관계니까 예. 소위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북한은 적이 아니다. 네.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네. 평화협정이라든가 그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볼 수 예. 있죠. 자, 북한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한이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이제 북미 정상화를 재개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북미 대화, 남북 간의 문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면밀히 주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 모드로 좀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들어가기 앞서갔고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프레시한 보도에 대한 심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1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프레시안은 제가 자신들의 기사를 반박하자 자신의 기사를 3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프레시안은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3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시안이 자기 기사를 3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3차례 부정함으로써 네.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정봉주 전 하는 의원의 것을 기자회견이 증명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기자회견 현재 시작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프레시안이 기사를 3차례나 바꿨다. 새빨간 나눠드린 거짓말 내용이 기사를 너무 썼다. 많기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주장을 내용 하고 첨부를 있습니다. 하시고. 뭐 관련 제가 증거 핵심적인 사진을 내용만, 오늘 이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호텔 아무런 룸으로 팩트 본인을 체크 불러서 없이 성추행을 이번 했다. 보도를 이렇게 강행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었죠. 처음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반박을 프레시안 하니까 서울 기자와 뭐 레스토랑에서 A씨는 얼굴을 같은 들이밀었다 이렇게 학교 기사를 친구들이며 바꿨다. 예. 정봉주 전 낙동수 의원은 나는 그런 지지자로서 것도 한 적이 없지만 음식 네. 모임에서 레스토랑에서 얼굴 두세 들이밀면 번 성추행이냐 만났을 지금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저는 기사에 출마 등장한 선언 A씨를 1시간 반 성추행한 전에 사실이 의혹을 전혀 제기함으로써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을 좀 저는 A씨를 반대하는 성추행한 사람들이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색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2011년 주장을 하고 11월 싶은 건가 보죠. 네, 금요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출마 24일 선언하는 날에 토요일 맞춰서 이렇게 토요일 악의적인 기사를 A씨를 만난 내서 사실도 본인의 정치적 성추행한 생명을 사실도 끊기 없고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전후에도 이렇게 정 전 의원은 주장하고 A씨를 있는 겁니다.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리고 그 저는 폭로를 한 여성 여의도 혹은 렉싱턴 정봉주 호텔에서 이건 의원 사이의 카페에서 누군가는 이건 결국 상황이 레스토랑에서 책임을 이건 져야 하는 레스토랑 상황으로 지금 누구였든 흘러가고 간에 있는 것 A씨를 만난 같은데요. 사실이 네, 이게 없고 사실관계는 결국 사실이 법정에서 따질 없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폭로를 한 이제 프레시안의 저는 이제 그 2011년 기자는 12월 기사에서 금요일에 지금 뭐 A씨를 증인들이 만난 몇 명이 사실이 있다. 그리고 법정 공방이 갔을 경우에 프레시안 증인으로 기사에서는 서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것 A씨가 같습니다. 저에게 남자친구가 성추행을 일시가 그 성희롱을 명확하게 나와 당했다는 있지 여자 않고 그 여기자의 나와도 남자친구도 자꾸 등장을 변명을 하던데. 해요, 도대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무슨 어떤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지 잠깐 언제 볼까요?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인지 현장을 알수 잠깐 없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사건이 있었던 날짜는 12월 23일이고 렉싱턴 호텔 레스토랑에서 티타임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게 당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원 데이터를 보게 되면 12월 23일 14시 52분, 즉 2시 5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명진 스님을 만나고 있던 3시 54분에 저와 명진 스님 등을 찍은 사진이 존재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진선미 의원이 당시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일단 있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이 본인이 시간을 그 보면 시간에, 그러니까 해당의 3시 성희롱을 54분입니다.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에, 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그 당장 사진을 현재 파는 공개하고 자리가 아니고 있는데 일단 네. 피해자의 최소한 아마 다시 폭로가 다시 나올지는 좀 한동안 더 지켜보도록 있었다고 하고 일단 정봉주 전 우리 의원의 기억은 그렇게 해명도 말하고 일단 있는데요. 정봉주 전 명진 의원의 스님의 일단 말씀에 일방적인 따르면 입장이라는 점 저희가 여기서 시청자 30, 여러분들께 40분 말씀을 적어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치권의 미투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잠시 후죠. 오전 11시에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폭로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하고 그 여성 사이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서로 사실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일이죠. 한 언론이 현직 기자 A씨를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여의도의 한 호텔로 자신을 불러 성추행을 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날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당시에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딱 기자회견 5분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 이러고 취소를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잠적을 하다가 이틀 뒤에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12월 23일에 A씨의 누구도 L호텔에서 만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날은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감을 앞두고 있어서 신변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나는 꿈수다 멤버들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본인은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한 거죠. 네, 잠시 뒤에 기자회견에서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잖아요. 예비 네. 후보로. 그렇게 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복당 심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은 이제 당직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제 예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이제 계속 이제 네.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워낙 거세게 불고 있고 만희정 전 지사 건도 있고 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좀 대다수 아, 기류입니다. 그래요? 네네.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은 만약에 복당을 받았을 경우에 네. 나중에 혹시 또 추가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복당을 안 받아준다.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출마를 그럼 무소속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지금 민주당의 후보군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금 성추문이나 관련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민병두 의원, 뭐 정봉주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도 사실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네. 뭐 컷오프를 1차를 해야 되냐, 2차 해야 되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후보가 풍부했었는데 네. 지금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시장 출마는커녕 의원직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복당을 해서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복당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3파전 그러니까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리고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간이 오전 11시, 벌써 한 1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등장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그 목소리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민병두 의원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일단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민병두 의원이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도 안 하는 거고 네. 의원직도 그냥 바로 던지면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겁니까? 의원직이 이제 본인이 사퇴를 선언했다고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뭐 회기가 진행 중일 때는 이제 본회의에 붙여서 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사퇴서를 받아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정 의장 같은 경우에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사퇴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일단은 민병두 의원이 사퇴 선언은 했지만 지금 당장 의원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는 많이 말리고 있다는데 혹시 번복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솔솔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사퇴 의사가 확고하긴 하지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일당을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121석이어서 자유한국당과 5석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네. 사람을 최대 3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아, 예. 그런 상황인데 민병두 의원이 본인이 그냥 던지겠다고 하니까 지금 예.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병두 의원의 사퇴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당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서울 모처, 수도권 모처에서 지금 일단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나왔는데 지금 수도권 근처에 한 목조 주택에서 예.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네. 일단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네, 일단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지은 씨를 둘러싼 요즘에 뭔가 되게 무성한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은 씨가 못 견디고 지금 자필 편지를 공개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가 오늘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 안 되게 도와달라.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 신변에 대한 보복이 두렵다.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 저는 평범한 사람이다. 예.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세력이다. 특정 세력은 뭐 현재로서는 그 김재희 씨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번 이제 소문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돌았었는데요. 네. 김지은 씨의 부친이 뭐 보수당에 소속해 있는 그런 분이다. 당직을 갖고 당직을 있었다.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고, 김지은 씨와 안 지사의 관계가 예. 알려진 것처럼
그런 뭐 강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네. 김지은 씨의 주장인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전 지사는 또 어떻게 해명할지 2차 조사가 현재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또 사람이 나왔죠. 예. 예, 그 안전지사의 그 연구소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 A씨인데요. 네. 이분이 또 추가로 검찰에 고소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네. 예. 안전지사의 재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첫 번째 폭로 인터뷰에서도 이 폭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후에 저에게 닥쳐올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김지은 씨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전지사도 그 고통을 이제 취재진들에게 그러니까 얘기를 좀 토로를 했더라고요. 그 네. 조사가 끝난 뒤에 아무래도 취재진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만류하면서 제발 가족들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서요. 네, 안전지사가 이제 검찰 조사 이후에 수도권 외곽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저희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는 가족들이다. 잘못 책임은 내게 묻고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안전지사 가족 같은 경우에 민주원 여사가 있고 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만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그렇죠. 했고 다 얼굴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 안전지사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지금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부 누리꾼들이 그 안전지사의 가족에 대한 도를 넘은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안전지사가 어쨌든 공인으로서 또 대권의 예비 또 대선 주자로서 했었던 그 어떤 책임이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만약에 가족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그거에 대해서 신변 정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성난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제일 큰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안전지사 지금 뭐 독주가 없으면 잠도 못 잘 정도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친구 초상 치르기 싫어서 도와주고 있다. 친구가 네. 아까 혹시 안전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죠. 할까봐. 네. 그리고 안전지사 아내도 집에서 잠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안전지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해서 안전지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전지사가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미안하다고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뭐 두 사람의 아직도 현재 진실 공방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결론을 일찍 내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폭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만 또 혹시 모를 2차 피해나 또 무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얘기를 할 텐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본인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회의가 있어서 호텔 때나 돌아와서 특별하게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와서 회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얼굴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사랑했었고 저를 위해 젊은 날 자신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저를 사랑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이고 완벽하게 정반대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추악한 음모를 가진 자들이 공작적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저 박수현을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초 폭로한 사람하고 사실상 지금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는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새로운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박수현 전 이제 청와대 대변인 이제 예비 후보가 당초에는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로 긴급히 이제 당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후보 검증위가 이제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먼저 해명을 해야 돼요. 먼저 해명을 해야 되니까 어제 이제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추가 폭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성 말고도 여러 여성이 더 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박수현 후보의 전 부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아, 전처가 다시 인터뷰한 거군요.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게 아픔을 준 여자가 내가 아는 것만 4명이 있다. 그러니까 전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주장에 따르면 4명의 여성과 사실상 불륜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년간 별거를 했고 결혼 초부터 박수현 전 남편이 이제 여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별거한 이후에는 뭐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내가 거론하지도 않았었다. 이러면서 이제 추가 내연녀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잖아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게 아니라 나는 이혼 이후에 여자를 만났고 사랑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처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나한테 무슨 대출을 받아달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이죠. 지난해 7월입니다. 7월에 전 부인 측에서 민주당 당원 오영환 씨와 전 부인 박모 씨 그리고 이제 처형이 이혼을 대가로 3가지 사업권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서울시 토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하게 해달라. 그리고 뭐 이게 안 되면은 뭐 500억을 연 4% 저렴한 이자로 빌리게 알선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은 나는 촛불 혁명을 우리가 정권을 잡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청탁 아니냐. 거기서 전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처는 나도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런 거 할 능력이 없는 걸 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1,000억 주면 이혼해 줄게. 이런 느낌의 제안이었다.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전 부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찰 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이거를 밝혀줘야지만 국민적 의혹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 안 연기가 자욱하죠. 이 몸에 검게 그을린 80대 주민이 들것에 실려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낮쯤 화재가 발생해서 30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2번이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으로 비난했죠. 이에 유가족과 5.18 단체가 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검찰은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집으로 찾아가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현행 번호판으론 새로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그거야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은지 직접 보시죠. 네, 앞 숫자를 하나 추가하는 방안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가운데 글자에 이렇게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숫자를 추가하면 번호 2억 개를 더 만들 수 있지만 간격 조절이 필요하고 한글을 추가하면 6,600만 개를 더 만들 수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인터넷과 SNS로 국민 의견을 받은 뒤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이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친 건데요. 찬성 2,958표, 반대는 단 2표뿐이었습니다. 반대 여론도 있지만 당국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4경기 연속 득점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17호, 18호 골을 잇따라 터뜨린 건데요.
손 선수는 현지 언론으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고 팀은 리그 4연승으로 리버풀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가 빚 23억 원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딸 친권과 함께 떠안은 보증 채무 탓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면 백화점 영수증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홈쇼핑 제품이 더 저렴하다고 강조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 구매한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드러났습니다. CJ 오쇼핑과 GS샵, 롯데 홈쇼핑 등이 현재 과징금을 물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탈취제 사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생산 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벚꽃놀이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흰색의 벚꽃이 한국인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흰색이라도 일본인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생김새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도 서로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남녀를 홍해처럼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업무 지시는 카톡으로 하고 회식은 남자들만, 여직원과는 말도 하지 않고 출장도 가지 않는다.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이른바 펜스 룰입니다. 이 발언은 사실 1948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시작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직자의 도덕률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률이 70년 만에 우리나라에 재소환됐습니다. 내 차에는 내 각시 외에는 태워본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 펜스룰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습니다. 7살만 되면 남녀가 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저기 있는 석자, 자리 석자인데요. 이 돛자리, 또 이부자리, 이런 누울 자리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7살 남녀를 같이 앉게 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한 이불에 재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매사에 조심하자는 인식은 나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면서 격리시키는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 가해자는 아니고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 미투는 괴물이 된 권력을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권력에 맞서려면 남녀가 떨어질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차별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사회가 설정해 놓은 도덕의 선을 지켜가면 됩니다. 상대방을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마음, 그것이 미투 운동의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이 전 대통령은 대응 전략을 짜는데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연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은 현재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제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기동대 소속 의경들이 자택 앞을 지키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시민 한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고로는 하루 평균 7, 8대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김윤홍 여사와 아들 이시영 씨 등 가족들의 차량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서 참모들과 만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혹시 사무실로 나갑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줄곧 자택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열리는 참모진 회의에도 오늘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가 넘는다면서 가히 범죄의 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었죠. 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줄 소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박영준 전 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2007년 대선 전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막판 보강 조사를 벌인 건데요. 이들은 오늘 새벽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서며 취재진에게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위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유독 민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준비 안 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도대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미국 뉴욕타임즈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김정은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고 가서 독재자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한국 대북특사단과 트럼프와의 면담 당시에 백악관 참모들이 북미 정상회담 수락에 대해서 이 위험이 있다면서 만류를 했는데도 강행했던 만큼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북한에 구체적인 조건을 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의원은 김정은을 향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복귀하라면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NPT에 복귀해서 핵 사찰을 받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 관료들과 이 정부기관 수장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미국 CIA 국장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 미사일 실험 중단을 했다는 완전한 증거를 제공하기까지는 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열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등 여러 곳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직접 평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주요 변수로 보고 이 백악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외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김정은이 적진으로 오는 것인 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우리 특사단이 오늘 바로 중국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사단이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상들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중국으로 떠났고 오늘 오후 늦게 시진핑 주석과 만납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조금 뒤에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참석 중인데도 특사단과 면담 일정을 잡았고 아베 총리는 먼저 특사단으로부터 직접 방북 결과를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면서 중국과 일본 역시 판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 실현 여부는 관련국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고 일본 정부는 아예 북한 영변 핵시설 초기 사찰 비용 일부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기존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칫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러시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 실장이 내일까지 중국에 머문 뒤 바로 러시아로 이동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어서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은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방북 방미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자, 북미 간 대화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인데요. 그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이번 주 초 인선을 마치고 빠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정상 간 한라인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북쪽과 실무 협의를 하기 전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성추문 의혹으로 지방선거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연녀 공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오늘 심사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를 열었습니다. 당 예비후보는 지난 5일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내연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논란이 확대되자 추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당 예비후보는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며 전 부인 측이 부정청탁을 요구한 사실 등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직접 회의에 출석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검증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예비후보직을 내려놔야 하는데요. 이의가 있으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병두 의원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민병두 의원은 그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당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민 의원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퇴 재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원내 일당 유지 문제가 걸린 만큼 민 의원의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고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온 정봉주 전 의원은 잠시 후 11시 자신을 겨냥한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